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CEO라든지 크레딧에 대한 이슈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주식은 악재 속에 피어나는 꽃이다, 딱 그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걸 하나씩 걷어갈 때 시장은 튄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에코프로 BM을 들고 있는 주주분 입장에서는 기업의 본질 가치, 이게 오히려 악재가 이런 어떤 돌발 악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쨌든 공론화됐으니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크게 오르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결정적 실수입니다. 기업은 정상이라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과연 이게 정상이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허야무야 끝나면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두려운 거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 이거는 기업 가치는 상관없어. 뭐 내부 임직원의 뭐 내부자 거래 관련 추정 조사야. 좀 오래됐던 이야기고.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언론이 공인이시니까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이동재 회장 같은 경우가 뭐 식당 주인의 차명 계좌까지 이용했다더라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되고.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가지만은 내가 매니저고 내가 워런 버핏이고 내가 피터 린치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 주식을 포트에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안을 했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당장 기업 측면에 이장이 없죠. 근데 향후 이 기업이 5년, 10년 계속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는 한 번의 크레딧은 오히려 주가 관점에서 크레딧이 좋죠. 회사 본인의 크레딧이 생긴 건 아니에요. 회사 본인에서 크레딧이 생긴 것은 오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는 천연재해적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CEO라든지 크레딧에 대한 이슈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주식하는 첫 번째 기준이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현대 HDC 산업개발 가차없이 비중 축소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다가 물론 하다 보면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배신감도 느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억울함을 이 회사 본사 앞에서 빗게 들고 있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트레이더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진정한 주주입니까? 우리 그냥 시세 차익 사타 팔았다는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차라리 그 원래 생각을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투자요. 딱 방법은 있어요. 길어야 3년입니다. 제가 한 20년 조금 넘게 봐봤는데 3년 이상 끌고 가서 수익 나는 종목이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기업가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가 투자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 엄청 중요합니다. 예, 네. LG와 SK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또 너무 대기업이라. 그러니까 왜 약한 기업에는 강하고 대기업에 강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장이 있어요. 회장의 리스크는 사실은 너무 대기업 같은 게 웬만하면 50개, 100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잖아요. 한쪽이 무너지도 다른 게 커버가 되고 각자 대표이사를 체계로 갑니다. 근데 에코프로나 이렇게 일반 우리 작은 기업들은 그걸 이제 쪼개고 해봤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신기업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오너 경영 체제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잘해야 1세대 전문 경영인으로 가는 그림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 대비해서 CEO 리스크가 훨씬 큰 거죠. 뭐 저는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LG하고 SK 거기에 또 카카오도 같은 동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늘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니 들어가야 될 타임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이렇게 한번 신뢰를 잃은 기업에 대해서는 들어가질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카카오의 신뢰는 아까 말한 에코프로 BM의 신뢰와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 대기업과 작은 기업과의 그 어감이 약간 틀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의 의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보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테크 주고 이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장이라는 직함보다는 의사의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보통 하잖아요. 게임 회사들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뭔가 차별하다는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카카오의 이번 뭐 사태 모럴 해저드진 부분, 연말에 이제 주식을 팔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아직은 애들이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우리 막 그런 말 하죠. 졸부. 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좀 사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돈 맛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면 항상 출발이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하다가 뭐 사실 돈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크레딧 이후에 카카오의 대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숭호할 정도로 많이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첫 번째가 작년 9월달 국감 시절로 시계를 좀 6개월 정도 돌려보겠는데 지난 9월 국감 국정감사 담당할 때 김범수 의장은 이제 고개 숙여 사과를 하면서 골목 상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컷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개선되는 분위기에서 아시겠지만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에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이 생겼었고 그래서 또 한번 강수를 던진 것 자체가 전격 사임이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여대표, 유대표 다 바꿔버렸고 단독 체계로 그대로 가는 그림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카카오가 쏘아올린 불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을 락업 조건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쪽으로 법안을 좀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법안으로 만들지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상장할 때 그 조건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조건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긍할 만하고 주가 관점에서는 아까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단칼에 오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카카오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이 봐야 됩니다. 누구랑? 카카오뱅크랑 페이랑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카카오 게임즈까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동반 상승하고 하락할 때가 꽤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항상 카카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게임, 페이, 뱅크의 사업회사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좀 하나씩 보게 되면 게임주 쪽은 최근에 이제 다시 수급이 좋아졌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다시 이제 NFT, 매트코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매몰되면서 게임주 수급은 나름 대부분 저는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현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 보거든요. 게임주 같은 경우가. 자, 그 관점 보고 카카오뱅크는 어저께가 사실은 뭐였냐면 락업 풀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 버렸죠. 움직이긴 했는데 거래량만 터지고 안 움직였는데 카카오뱅크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고 카카오가 내일인가 모레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신한지주나 우리가 말하는 5대 금융지수회사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덜해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올해도 최대 실적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대 금리가 얼마 정도까지 벌어졌냐 하면 한 2% 중반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은행들은 좀 우리 입장 기분 나쁜데 은행들은 또 성과급 잔치야.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은행인데 어떤 호재가 하나 있느냐. K뱅크가 상장을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제가 10조 원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K뱅크의 경쟁사 상장이 카카오뱅크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 이제 독보적 위치 자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K뱅크의 상장 이슈는 다시 한번 시장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림으로 가게 되고 그 넥스트 단계로 토스뱅크의 상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일단 저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의미 있는 반등 그걸 본다면 메인 회사 주 카카오 관점에서도 느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내가 좀 크게 본다 싶으면은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봉 하대표라 웬만하면 매수입니다. 장 딱 돌았을 때 판단 설명 게임 끝납니다. 네. 일단 자신 있게. 아까 그 뭐라 그럴까요? 오늘 시장이 양봉으로 되면서 네.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던 신뢰의 싹 네.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지금 네. 약간 시들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식은 자신감이에요. 네. 시장이 이제 제가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십시오. 시장이 지금같이 이제 제가 후반부에 사실은 준비한 자료긴 한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오게 되면 앞으로 장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이 올 수도 있어요. 반등했다가 빠지고 또 반등했다가 빠지고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남아있는 한 달의 그림이. 근데 이거는 과거 결과치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대로 보통 20일 내에 이제 2달 내에 20% 빠지면 초약세장이라 그러는데 대략 1개월 내에 15% 20% 빠지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략 30포인트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에 30%를 돌리면 여기서 데스켓 바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데스켓 바운스는 이제 예,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굳이 내려갈 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일단은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한 친구가 올리든 다른 친구가 올리든 항상 시장은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시장은 정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정직하지 않단 말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올리면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애들 다 죽잖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기니까 다른 애들 덜 가죠. 하지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니까 개별 재료로 8%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수 흐름 자체가 스테이블해지게 되면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의 크레딧이나 파워 자체가 좋아집니다. 네, 지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감이 붙으신 하 대표님께 양봉 선생님께 제가 격려의 그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 교수님 인사이트 들으려고 기다렸는데 역시 내용 너무 알차고 중요 포인트 잘 잡아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시아라님이죠. 네, 시아라님. 역시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시군요, 시아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반대 사이드의 댓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스페셜 원님, 자신감으로 하다가 깡통 차는 사람 진짜 많이 봄. 네, 그랬으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처럼 시장은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의 신호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근데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편향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야. 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주식이야. 아니면 뭐 뭔가 그 선입견으로 뭔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어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그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네. 어떻게 항상 냉정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주 생각보다 쉬운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습관적으로 노트나 어디엔가에다가 모든 악재를 많이 적으십시오. 주식은 그냥 처음에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주식은 악재 속에 피어나는 꽃이다. 딱 그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주식은 항상 악재가 더 많다는 것을 바닥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금리 인상,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세, 인플레이션, 엔데믹 다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는다는 건 마음속에 적어도 되고 장을 볼 때 적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호재를 찾지 마십시오. 주식은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그 정권사 투자전략팀에서 재직할 때도 가장 그렇게 리포트를 많이 썼어요.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호재로 남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호재의 강도를 착각낼 수가 없어요. 거꾸로 악재를 다 적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악재를 적게 되면 그게 조금이 거칠 때마다 그게 호재로 둔갑을 합니다. 지금 악재 너무 많아요. 국제유가 90달러, 우리나라 원환율 1200원, 미국 국채물 수익률 2년물 1.29, 10년물 1.93, 스프레드 65bp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걸 하나씩 걷어갈 때 시장은 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은 또 하나 이제 주식을 보는 방법인데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사고 안 사고는 다음의 문제야. 지금 테슬라 주가가 9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혼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라면 이걸 살까, 나를 말까, 기다릴까, 살까 말까 할 거예요. 테슬라 주가 제가 띄워놨어요. 근데 이 기업의 주식이 만약에 다시 1000달러를 딱 간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사실은 제가 차트 이평선을 꺼놨는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평선 꺼면 안 됩니다. 좀 다릅니다. 그럼 뭐 아마 또 차트 잘 하시는 분이 설명드릴 것 같은데 저는 세팅을 그냥 한국과 미국의 동일한 단순 종가 이동으로 이동 평균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우리랑은 좀 다르죠. 시가총액 방식이 달라서 접근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다른 거 있고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테슬라가 가네? 그럼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왜 빠질지 항상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재를 계속 적다 보면 왜 빠졌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그거만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빠진 게 뭐예요? 복합적이잖아. 성장주 차익 매물, 또 테슬라 사이버트럭 후속 모델 뭐 이런 것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근데 지난해 하반기 때 계속 주식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돼. 왜 이렇게 폭등을 했었지? 연말에 액면 분할하고. 지난해 하반기죠. 지난해 하반기. 이거 뭐지? 차가 많이 팔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때 비트코인의 강세잖아요. 그럼 비트코인도 산 거였구나. 그랬더니 내가 테슬라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비트코인을 20억 불 정도 갖고 있대. 그럼 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테슬라를 매칭을 해보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움직이는데 테슬라 주가가 안 움직여.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요렇게 하면서 계속 악재 소고법으로 하시다 보면 장을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자동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적어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완화되는지 도대체 뭘 가지고 갈 거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생각해본 방식이 차량용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니까 시장이 오히려 코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좋아요.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제일 중요한 게 정점이에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는 꺾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점론이 딱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그게 지금 미국, 유럽 조금 더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때 아마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테슬라 마침 얘기를 하셨으니까 테슬라와 현대차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테슬라하고 현대차 산다면 어디 거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테슬라 사야죠. 그럼 뭔 고민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그건 조금 이따 듣고 그러면 테슬라하고 기아하고 당연히 테슬라 사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답은 간단해요. 현대차, 기아차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투자를 하십니까? 싸다? 전기차 보고 투자하는 거 아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그 전기차 보고 투자하는데 테슬라는 어쨌든 기업 가치 뭐 PER이 됐든 PSR이 됐든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기본적 그 분석으로는 현대차가 저렴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타기보다는 성장주는 제일 비싼 주식이 대장주예요. 테슬라가 지금 그 시가총액도 자동차 중에서 도요타 다음으로 제일 비쌉니다만은 성장주의 매력은 가장 비싼 주식이 대장주고 현대차의 경쟁 상태는 테슬라가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 누구랑 붙어야 됩니까? GM과 포드, GM과 폭스바겐, 포드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붙는 관점 현대차, 기아차, GM과 폭스바겐이나 포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밀리잖아요. 혼다나 도요타보다 밀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저한테 물어볼 때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중에 뭘 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칼에 테슬라고 말하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는 테슬라의 경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기차의 경쟁 상대는 GM과 포드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포드하고 GM하고 현대하고 기아하고 뭘 사시겠어요? 저는 GM을 사겠습니다. GM 이유는?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 관점, 지금 전기차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넘어가는 과정이면은 어쨌든 자동차에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나라는 북미 쪽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명차들이 너무 많이 라인업을 깔고 있어요. 뭐 벤츠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결과적으로 공격 타격점은 아시아권 중국을 공격할 건데 중국을 공략할 건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관점에서 때는 포드와 G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모두 다 약간 보급형 전기차를 많이 세일즈할 거라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GM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객관화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살만한 매력이 있느냐,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대차, 기아가 딱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한 모멘텀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아니면 이런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맞습니다. 전차 부대는 같이 이제 지금 제가 GM 차트도 같이 띄워놨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전기차로 대변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일정 부분 차량용 반도체 쉽게 말해서 뭐 신차 나오는 건 좋은데 어차피 10대 중에 한 대도 안 팔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전기차는. 근데 기존 차들, 기존 라인업들을 계속 팔아야 하면서 이제 실적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디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보시는 분들은 아까 엔데믹이라는 게 너무 좀 막연하면 GM의 주가를 보셔도 돼요. 만약에 GM의 주가가 다시 55달러, 60달러 가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주에 대한 뷰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